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두 편의 방송에 이어 계속해서 암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항암 치료를 이미 시작한 환자분들, 혹은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할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보통 항암 치료 부작용을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곁에서 지켜보거나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공연한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뜻은 그만큼 몸에 안 좋다는 거죠. 무슨 그런 생각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뭐 그런 식으로 마치 그걸 이겨내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그냥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말 그대로 부작용. 항암 치료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암세포가 일반 세포랑 다른 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점, 그걸 노린 항암제의 특성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우리 몸은 그 세포들이 자기 복제를 하잖아요. 똑같이 복제하죠. 몇 개월만 지나면 대부분의 몸의 세포들이 전부 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죠. 먼저 번에 있던 세포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전부 다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된 건데, 그런데 이 세포를 복제할 때 세포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죠.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복제하는 거잖아요. DNA 유전 정보죠. 설명서대로 그대로 복제를 하니까 몇 개월 지나서 전부 다 새로운 세포로 갈아엎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 외모가 똑같죠. 똑같이 복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인 분들도 있고, 젠장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젠장 그러시면 이제 성형외과를 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될수록 이 복제가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래서 외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장기들도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도 처지고 근육은 힘이 약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노화라고 그러죠.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진행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노화랑은 별개로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이 복제하는 과정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량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건데 암세포들이죠. 교란을 주는 신호는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의 위협, 스트레스, 음식, 환경 호르몬 다양하죠. 사실 불량품은 원래 늘 나오던 건데 이게 건강할 때는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잘 잡아내죠. 그런데 불량품이 너무 많아지고 면역력은 떨어져서 그 불량품들을 수거를 못하게 되면 너무 많은 암세포가 혹으로 자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자라서 몽우리가 만져진다든가 병원에서 뭘 찍었는데 뭐가 보인다든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죠.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아니, 그것도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항암제가 분열하는 세포를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세포가 분열할 때 좀 약해요. 그러니까 분열할 때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에 취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세포를 비교해 볼게요. 간세포, 그리고 모발세포, 암세포가 있다고 치면 간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열을 하니까 잘 분열을 안 해요. 모발세포는 간세포보다 훨씬 더 자주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르게 자라는 거 보면 알죠. 암세포는 이 모발세포보다도 더 빠르게 분열을 많이 하니까 얘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독극물을 확 뿌렸을 때, 항암제죠. 항암제를 확 뿌렸을 때 암세포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암세포 말고도 또 다르게 분열하는 세포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서 머리카락, 눈썹이 빠지는 거고, 또 상피세포들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인데 주로 입안에서 시작해서 위벽, 장벽, 이게 다 상피세포죠.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음식 못 먹는 거죠. 항암 부작용들이,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원치 않는 부작용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항암제가 특정 세포를 골라서 공격하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표적 항암제다, 면역 항암제다, 이런 차세대 항암제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성과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효과가 좋아서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주식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출시가 됐다가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그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퇴출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까지는 항암 치료라는 게 뭐 대단한 약이 아니라 그냥 독극물, 암을 죽이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독극물 한번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말도 이게 사실 틀린 말입니다. 구토, 설사, 탈모 이런 것들은요, 항암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주작용이 맞는 표현이에요. 주작용. 항암제의 주된 작용이고, 그 독성을 한번 잘 이용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게 항암 치료인 거죠. 거의 다 7, 80년대에 개발된 약들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는 말도 나오죠.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shut up, 개소리하지 말아라 할 일은 아니고요. 많은 고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둘러서 하루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서둘렀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사는 거 아니라고요. 이미 병든 몸에 이 독극물을 주입하거나 잘라내거나 방사선을 쬐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환자들 대부분이 항암 치료 안 받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독극물을 주입받기도 싫고 고생하기도 싫고 아프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모두 다 꼭 해야 된다 그러죠. 병원에서 의사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것도 서둘러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암이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검사 결과 암이 사라졌다고 좋아해요. 근데 진실은 암이 사라진 거 절대 아니에요. 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면역력이 여전히 낮아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언제고 다시 돌아오거나 이게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전이암, 재발암, 2차암을 일으키죠. 2차암이라고 하는 거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긴 암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돼서 치료받았던 그 암이랑은 전혀 다른 암.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항암제가 발암물질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암. 그걸 그냥 암이 전이됐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이된 거랑 2차 암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항암 치료를 받아라 말아라 이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개인마다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항암제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독극물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리스트들이요, 항암제의 부작용을 낮추는 음식들입니다. 부작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 후에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나마 좀 검증이 된 것들 위주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황입니다. 커큐민. 미국 국립보건원 NIH 웹사이트에 가면 국립의학도서관에 있어요. 라이브러리. 거기에 항암제 피해로부터 몸의 다른 부위들을 보호하는 이 강황의 효과, 이거에 대한 연구가 적어도 35편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2013년 통계예요. 이미. 그 뒤에 더 있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만 35편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기특한데, 또 다른 연구 논문 거의 60개에서는 강황의 항암제 증강 효과, 키모센시타이징 프로퍼리라 그래가지고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항암제 효과가 더 좋게 하는 그런 걸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 항암 효과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강황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논문도 있긴 있습니다. 강황이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데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강황이 방해하는 항암제들이 있는데 독소루비신이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것들 병원에서 확인을 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로 이 레스베라트롤, 포도나 와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이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포도주가 유명해진 건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항암제의 피해를 낮춰준다는 연구가 8편이 있습니다. 그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레스베라트롤 역시 항암제의 효과를 증강한다는 그 특수한 성질, 그거에 대한 관한 연구도 한 19편이 존재해요. 또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메가유, 망고, 아보카도, 키위에 많죠. 항암 치료는 어마어마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근데 비타민 E가 효과적인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E를 건강보조제로 근데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분이 DL 알파 토코페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죠. 이거 오히려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DL 알파 토코페롤은 비타민 E가 아니에요.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 뿐만이 아니라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모든 것들 다 합쳐 비타민 E는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홀 비타민이 지금 말씀드린 그 성분 아니면 토코트리에놀 성분의 비타민 E를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 이 생강차로 마시면 항암제 독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이거 좀 잘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항암치료 부작용에 의해서 현기증 있잖아요. 어지럽고 그런 것들 증상을 좀 완화해 줍니다. 항암치료 중인 환자분들이 꼭 함께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생강차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화과 식물이죠.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뭐 콜라비, 케일 같은 이런 십자화과 식물, 여기에 설포라판이나 글루코라판, 이 성분들이 암 환자들이 주스로 갈아 마시면 간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데쳐 먹거나 익혀서 먹으면 이 성분들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아서 먹는 게 제일, 착즙을 해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이 항암제 부작용에 의해서 간 손상이 발생하는데 그걸 예방을 해줘요. 이것도 국립의학도서관에 연구 논문이 6개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뭐가 있어요? 비타민 C. 고용량을 주사로 맞아야 되고요. 이거 자주 맞아야 돼요. 또 베타글루칸도 도움이 되고요. 케르세틴 양파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심년이라고 있어요. 청심년. 이게 사이로카인 염증 반응을 낮추는 약초인데 한약재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또 후코이단이 해초죠. 이게 일본말 아닙니다. 일본 제품들, 일본산 후코이단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남극 근처의 파타고니아에서 채취한 게 제일 청정하고요. 이게 후코이단이 좋다고 하는 관련 연구 논문들을 보면 전부 다 그쪽 파타고니아 쪽에서 나온 제품들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일본 바다에서 나온 거는 암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 후코이단은 폭리가 아주 극심한 제품 중에 하나죠. 고용량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3,400만 원어치씩 먹어야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은 보통 3, 4만 원. 3, 40만 원도 아니고 3, 4만 원. 미화로 뭐 3, 40달러. 아무리 좋고 비싸게 만들어도. 그리고 또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도 한 달치가 10만 원, 15만 원 넘기기 힘든 보충제예요. 그걸 너무 비싸게 파는 거죠. 암 환자들 상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후코이단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을 사람이 사는 거 아니고 뭐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 측에도 들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양파, 강황, 생강, 브로콜리 이런 게 훨씬 나아요. 또 더 많이 있겠지만 이게 논문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위주로 아니면 기능의학병원에서 처방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암 환자분들은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원 치료 잘 받고 치료비 잘 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